그래서 저희 월세고수TV에서 늘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인이 주택임대사업 앞으로 향후에 투자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웬만하면 주택임대업은 개인으로 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저희가 이제 법인 강좌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문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계속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 비주거용 임대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세요. 법인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왜 주택임대사업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주택임대사업을 법인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020년 6월부로 우리나라 이제 법인의 주택 안정화 방안에서 법인에 대해서 거의 철퇴 같은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인이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가장 큰 건 역시 누가 봐도 세금 제도입니다. 세금 제도가 좀 문제가 많이 심각해졌죠. 거의 세금으로 다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를 오늘 하나씩 나눠서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있냐면 기존에는 개인과 법인이 취득세가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2020년 6월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됐냐면 개인은 주택수에 따라서 1%부터 4주택 이상일 때 12%까지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세금이 차등 이제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법인은 주택수와도 무관하게 지역도 무관하게 무조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럼 1억짜리 집을 사더라도 1200만 원의 취득세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일단 살 때부터 벌써 페널티를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이상 오르지 않으면 양도 차익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거의 이제 불가능해졌고, 이 취득세도 취득세만 붙는 게 아니라 거기다 추가로 농특세, 지방교육세까지 하면 13.4%, 그리고 사치성, 그러니까 뭐 별장 같은 사치성 재산은 22.2%까지 취득세가 부과가 되니까 실질적인 이익 자체가 없어졌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첫 번째 허들이 생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취득세는 그렇다 쳐도 두 번째는 사실 더 큰 게 있습니다. 이제 임대사업은 뭐 단기간에 뭐 우리가 차익을 노리는 것라기보단 매월 임대소득을 통해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장점이 있어요. 일단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보니까 뭐 일단 여러 가지 면에 장점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유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두 번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번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죠. 법인의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과하다. 그리고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 실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가장 큰 거는요.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폐지가 됐어요. 요번에 1주택자 기본공제가 11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기본공제라는 거는 실제로 공제액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잖아요. 주택 공시가격이다 보니까 뭐 실제 11억이지만 매매가는 20억이 넘어가는 주택들만 종부세 해당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 그 대책에서 보면은 과세표준 기본공제 아예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2주택자도 개인 같은 경우는 6억 원의 기본공제액이 있거든요. 근데 법인은 아예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짜리 주택을 하나만 보유를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이제 3%. 그러니까 1주택 법인은 3%, 그리고 3주택 이상,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인 법인은 6%. 그러니까 매년 이 세금이 발생하는 거 1억만 해도 300만 원입니다. 만약에 2주택 이상이면 뭐 2, 3억 넘어가면은 이 세액이 상당히 커지죠. 그러니까 요게 일단 매년 임대소득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종부세 내고 나면 실제 실익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합산과세도 되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특히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이런 투자는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비조정 지역의 주택은 이 역시 종부세 합산과세에서 빠지니까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텐데 대부분 조정 지역에 대부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두 번째 종부세 합산과세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커요. 그래서 연임대소득 우리가 보통 주택임대사업자들 임대소득 수익률이 한 5% 내외인데 뭐 기본적으로 3%, 6% 종부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아무래도 없겠죠.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종부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사실 법인이 그동안 그 2020년 6월 이전에 되게 각광을 받았어요. 주택임대사업이나 주택매매업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6에서 45%까지 이제 그 구간에 따른 세율을 내잖아요. 뭐 6%대도 있고 12%도 15% 다양한 소득에 따른 세율이 다르지만 법인은 2억까지는 우리가 법인세율 10%, 그 다음에 2억 초과 200억까지는 20% 세율이었는데 물론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동안 여기에 법인세율 플러스 10% 추가과세를 했었는데 뭐 2, 3억 넘어가면 실제로 세율이 법인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양도세 때문에 법인으로 이제 매매 사업을 하거나 했었는데 이게 또 바뀌었죠.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추가 세율이 20%입니다. 그러면은 법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세율 양도차익이 2억 이하라도 10% 플러스 20%니까 세율이 상당히 고가 세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세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세율이 되게 복잡해 더 어려워지고 더 이제 추가되는 세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법인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실익이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 월세고수TV에서 늘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인이 주택임대사업 앞으로 향후에 투자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웬만하면 주택임대업은 개인으로 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 같은 경우 아직 주택임대업이 유리한 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임대소득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고소득 연봉자들 같은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했을 때 내 종합소득이 합산이 돼서 기본소득까지 합산이 돼서 세율이 정해지는데 주택임대업은 2천만 원까지는 단일과세가 가능하거든요. 은행 이자와 똑같이 15.4%. 그다음에 뭐 거기에 기본공제라는 게 있다 보니까 세율이 어느 혜택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업을 굳이 하시겠다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개인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법인으로서 주택임대업은 좀 여러분들이 향후에도 고려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도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택임대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